문턱을 넘는 바람 소리가 길게 들립니다. 가슴 한쪽이 오래 굳은 돌처럼 묵직합니다. 오늘 머물 자리는 분노의 응어리입니다. 한 겹씩 알아차려 풀어가려 합니다. 밤새 뒤척인 흔적이 이불에 남습니다. 오래된 부부의 아침상은 말없이 놓여 있습니다. 국이 식는 동안 서로의 눈길이 몇 번 스칩니다. 씹는 소리에만 시간이 흐르고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겠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보내십시오. 상처는 흔히 메모지처럼 접혀 들어갑니다. 접힌 자리마다 잉크가 겹치듯 감정이 덧칠됩니다. 그 겹침이 오래되면 마음은 딱딱한 책등이 됩니다. 펴려 할수록 소리가 나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은 그 접힌 자리를 보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원인을 찾기보다 접힌 모양을 살피는 일입니다. 무엇을 들었을 때, 어느 표정에 걸릴 때 응어리가 도드라지는지, 몸에 어디가 먼저 굳는지, 숨이 어디서 멎는지 살핍니다. 여기서 한 호흡 쉬어갑니다. 어깨와 턱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 한 줄을 마음에 얹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 쉰다. 말뜻을 따지기 전에 울림만 가만히 들어두십시오. 시니어의 하루에는 작은 자극이 큽니다. 공공기관 창구의 번호표가 늦게 불리면 가슴이 뜁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하나가 긴장을 되살립니다. 친구의 작별 소식 이후 모든 소식이 더 무거워집니다. 응어리는 외부보다 내부의 습관에서 힘을 얻습니다. 억울함을 되새김질하는 마음 습관이 그릇을 단단히 만듭니다. 되풀이 생각은 거친 소금을 계속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상처가 마르기 전에 소금이 눌어붙어 더 아려옵니다. 작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3번 멈춤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시각과 장소를 한 줄로 남깁니다. 느껴진 몸의 자리와 숨의 길이도 간단히 적습니다. 2번째 실천입니다. 뉴스 알림을 저녁 한 차례로만 묶으십시오. 손안의 작은 창이 마음의 창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창을 덮어두면 바깥의 바람이 제결을 찾습니다. 잠시 더 멈춥니다. 팔과 손가락의 힘을 가볍게 풀어보십시오. 무상과 인연의 살핌을 곁들입니다. 분노도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조건이 바뀌면 모양이 달라지고 머무르지 못합니다. 응어리는 돌이 아니라 응고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려는 힘보다 녹이려는 온기가 먼저입니다. 따뜻한 국물에 굳은 기름이 천천히 풀리듯 주위의 온도를 올리면 생각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주의는 호흡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한 문장을 적어두십시오. 지금 숨. 갈등의 말이 떠오를 때 그 글자를 먼저 만지십시오. 촉감이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바람 한 올이 문턱을 스치고 다음 숨이 저절로 길어집니다. 해시태그 이른 새벽, 무릎을 살피며 걷는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뼈 사이를 스칩니다. 한 걸음마다 오래된 기억이 톡톡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가슴 근처가 먼저 굳습니다. 정지 호흡을 한 번 두겠습니다. 들이쉼 4, 멈춤 2, 내쉼 6으로 가볍게 갑니다. 응어리는 이야기에 굴곡을 닮습니다. 그때 그 말만 아니었더라면이 첫머리에 자리합니다. 중간에는 언제나 내가 손해본다가 반복됩니다. 끝에서는 다시는 안 보겠다로 문이 닫히곤 합니다. 오늘은 그 문을 잠시 반쯤만 열어두겠습니다. 닫힌 문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면 공기가 바뀝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아도
틈새만으로도 냄새가 옅어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첫 손놀림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미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는 경계를 맑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 모양을 보면 걸음이 조절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어제의 장면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목소리가 높아졌던 그 순간을 천천히 재생합니다. 당신의 어깨, 혀끝, 배꼽 아래의 기운을 차례로 봅니다. 그 자리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어 온기를 보탭니다.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보류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전송하지 않을 전제의 편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둡니다. 이해가 닿는 날 다시 읽겠습니다. 정지 호흡을 한 번 더 둡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고 등을 펴십시오. 법문 한 줄을 곁들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구절을 현실로 옮기는 방법을 덧붙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단색으로 바꾸십시오. 알림은 오전과 저녁 2번으로만 묶어두십시오. 머무름을 줄이면 들끓던 파장이 낮아집니다. 손주 돌봄의 기쁨과 피로가 함께 오는 오후가 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작은 발걸음이 거실을 흔듭니다. 그 소란 사이로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차를 따르듯 물을 데워 한 잔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찻잔에 김이 오르는 동안 문장 하나를 속으로 놓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 문장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몸을 안심시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안심하면 마음은 설명을 덜 요구합니다. 설명이 줄면 판단의 칼날이 둥그러집니다. 둥근 가장자리는 상처를 덜 냅니다. 그렇듯 응어리는 모양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가의 빛이 조금 옮겨 앉고 말의 온도도 한 칸 낮아집니다. 해시태그 오전 햇살이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번들거립니다. 설거지 소리에 어젯밤 말끝의 서늘함이 다시 떠오릅니다. 손에 힘이 저절로 세어지고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도 단단해집니다. 그때 심장은 잠깐 빨라지고 목 뒤가 먼저 뻣뻣해집니다. 여기서 호흡을 잠시 멈추어 둡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으로 3번 이어가십시오. 응어리는 방향을 찾지 못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밀어내면 거칠어지고 붙잡으면 더 달아오릅니다. 따뜻한 그릇을 덮어두면 김이 돌 듯 자리와 시간을 주면 누그러집니다. 그 자리를 오늘은 자애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애는 잘해준다가 아니라 해치지 않겠다의 약속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는 장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칼끝을 둥글게 하는 수양입니다. 둥근 끝은 경계를 잃지 않되 찌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먼저 준비되면 말의 온도가 한 칸 낮아집니다. 자애의 문구를 짧게 읊습니다. 나와 너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수타니파타 1.8 자애경의 뜻을 오늘의 말로 옮깁니다. 입술 안쪽에서만 소리 없이 되뇌어 보십시오. 실천을 3칸으로 나눕니다. 첫째, 자리 정돈입니다. 뉴스와 메시지는 정해둔 시간에만 엽니다. 알림이 잦으면 자애의 그릇은 쉽게 흔들립니다. 둘째, 몸의 문지방입니다. 어깨, 혀끝, 배꼽 아래 순서로 손바닥을 대고 열을 보탭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은 설명을 덜 찾습니다. 설명이 줄면 억울함의 불길은 자연히 낮아집니다. 셋째, 관계의 단추입니다.
형제와 유산 얘기를 꺼낼 때는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굳은 이야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면 마음의 결이 덜 상합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한 번 더 둡니다. 눈을 감고 숨의 길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셉니다. 공공기관 창구에서 번호가 늦게 불리는 오후가 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가도 마음은 제자리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때 주위를 한 바퀴 조용히 둘러보며 고개를 느리게 끄덕여 보십시오. 나와 같은 기다림이 여기에도 있다. 하고 속으로 건넵니다. 자비는 비교를 지우는 연습에서 힘을 얻습니다. 왜 나만이 사라질 때 기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비교가 줄면 판단의 칼날도 무뎌집니다. 무딘 칼날은 상처를 내지 않고 경계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밤이 오면 3번 멈춤 일기에 자의 한 줄을 더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나 자신을 해치지 않은 순간을 기록합니다. 말을 삼킨 때, 자리를 비켜준 때, 알림을 닫아둔 때를 적습니다. 기록은 다음 선택의 온도를 한결 부드럽게 합니다. 손주 재우고 난 거실이 조용해지는 늦은 저녁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구절을 다시 올립니다. 나와 너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말끝을 길게 끌지 말고 숨을 길게 두십시오. 자애는 분노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분노가 그칠 자리로 데려가는 길잡이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발걸음의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그 발소리를 귀가 먼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방금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어 봅니다. 해시태그 한낮 햇빛이 거실 바닥을 네모로 가릅니다. 전화 한 통 뒤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래된 일에 대한 해명 요구가 반복됩니다. 말을 얹을수록 숨은 짧아지고 어깨는 더 올라갑니다. 정지 호흡으로 첫 고비를 넘깁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을 2차례 이어가십시오. 분노의 응어리는 종종 경계의 허술함에서 커집니다. 무조건 받아들인 시간들이 안쪽에 쌓이면 눌림이 됩니다. 눌림은 억울함으로 바뀌고 억울함은 불꽃이 됩니다. 불꽃을 줄이려면 그릇의 테두리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말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새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지금은 어렵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등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서면 기대는 법을 알게 됩니다. 기대는 법을 알면 밀치지 않아도 설 자리가 생깁니다. 설 자리가 생기면 분노는 일어날 이유를 잃습니다. 오후 온라인 금융 화면 앞에서 손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차례 틀리면 식은땀이 납니다. 그 불안이 다른 기억까지 끌어와 마음을 흔듭니다. 이럴 때는 화면을 닫고 물 한 잔으로 맥을 가다듬으십시오. 정지 호흡을 다시 둡니다. 입술을 살짝 다물고 콧날을 따라 숨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 한 줄을 자리 가운데에 놓습니다. 일체유의법,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나니. 금강경 32의 뜻입니다. 감정의 파도도 그 파도를 일으키는 조건도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현실의 일은 여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리의 방식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마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잡음과 화풀이를 구분해 두십시오. 바로잡음은 규칙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일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적고 사진과 시간을 남깁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권합니다. 화풀이는 소리를 높이고 상대의 인격을 겨누는 일입니다. 바로잡음을 선택하면 결과는 느려도 남는 흉터가 적습니다. 흉터가 적으면 밤에 잠이 덜 깨집니다. 잠이 유지되면 낮에 판단이 맑아집니다. 이 맑음이 다시 경계를 지켜줍니다. 저녁 식탁에서 자식의 소식이 짧게 스칩니다. 문장을 더 듣지 못해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묻고 싶은 말을 메모에 적어두십시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묻고 싶은지 형식만 놓습니다. 메모는 감정의 급류를 기다리는 작은 둑이 됩니다. 둑이 있으면 넘치더라도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스스로의 색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3번 멈춤 일기에 한 란을 더합니다. 경계 문장을 실제로 쓴 순간을 표시합니다. 말이 짧아진 만큼 호흡이 길어졌는지 함께 적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선택의 근육이 자랍니다. 창가의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귀가 먼저 압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 어깨를 한번 내립니다. 찻잔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길게 늘어납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해시태그 해가 기울 무렵 거실 한켠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이 뒤섞여 종이 냄새가 납니다. 그 밑에서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나옵니다. 읽지 못한 사과 혹은 끝나지 않은 항변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손끝이 저려옵니다. 그 편지는 과거의 시간으로 문을 엽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당장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 문지방에서 정지 호흡으로 스스로를 붙듭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 숨의 길이를 2차례 이어보십시오. 용서라는 말은 때때로 마음을 더 조급하게 합니다. 허락할 힘이 아직 없을 때 억지로 허락하려 하면 허락하지 못한 나를 다시 탓하게 됩니다. 그 탓이 또 다른 응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 대신 여백을 선택합니다. 여백은 판단을 미루는 단정한 침묵입니다. 미루되 외면하지 않고 다만 숨을 길게 두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자리하면 말의 칼끝이 둥그러집니다. 반야심경 한 줄을 마음에 얹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곧 형상입니다. 편지도 형상이고 당신의 감정도 순간의 형상입니다. 여백을 일상으로 옮기는 3걸음을 적습니다. 첫째, 서랍 하나만 비우는 날을 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정리하려 들지 않고 한 칸만 비웁니다. 비운 자리의 공기가 다른 칸의 냄새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둘째, 말수를 저녁에 한 접시만큼 줄입니다. 설명과 해명의 문장을 다음 날로 옮깁니다. 해명이 늦어져도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늦춤은 상처를 깊이지 않게 하는 완충이 됩니다. 셋째, 걷기를 목적 없이 10분만 둡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감각부터 듣습니다. 대념처경의 뜻을 따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걷는 동안 편지를 잠시 가슴에서 내려놓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챙기는 밤이 있습니다. 약통의 작은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려줍니다. 알약을 물과 함께 넘기며 오늘의 말을 함께 넘깁니다. 삼킨 말이 독이 되지 않도록 다음 문장을 속으로 놓습니다. 나는 지금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눈앞의 인연을. 이 문장은 멋진 결심이 아니라 안전의 표지입니다. 표지가 있으면
발걸음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지 호흡을 한 번 더 둡니다. 어깨와 혀끝, 배꼽 아래를 차례로 느껴보십시오. 형제와의 오해가 아직 매듭을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유산 정리의 서류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문장을 짧게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하고 덧붙입니다. 기록은 감정의 물결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있으면 물결은 벽을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으면 밤의 잠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어진 잠은 내일의 말씨를 한 톤 낮춥니다. 반듯한 방석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습니다. 닫힌 서랍은 끝이 아니라 여백의 시작입니다. 손바닥 위 구절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식기 전에 한 호흡만 더. 해시태그 흐린 날 오전 병원 대기실의 의자가 차례로 채워집니다. 혈압을 재는 작은 압박이 팔을 조용히 끼웁니다. 기계의 삑 소리와 함께 오래된 사건의 장면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 장면은 늘 같은 순서로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한 번 둡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을 부드럽게 이어가십시오. 기억은 구슬과 같아 순서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분노의 줄에 꿰인 구슬은 목덜미를 당깁니다. 자비의 줄로 옮겨 꿰면 같은 구슬도 다른 빛을 냅니다. 오늘은 줄을 갈아 끼우는 일을 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의 처음만 짧게 적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둘째, 내가 지킨 것을 한 줄로 추가합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가치가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셋째, 지금에 나가 할 수 있는 최소를 적습니다. 전화 한 통 대신 문자 한 줄, 설명 대신 일정 조정. 최소의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마음은 숨의 길이를 회복합니다. 오후 공공기관 창구에서 서류 한 칸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칸을 스스로 탓하면 금세 어조가 거칠어집니다. 그때 창구를 벗어나 벽면 안내문을 한 번 읽고 돌아옵니다. 잠깐의 한 바퀴가 말의 결을 바꾸어 줍니다. 몸의 순서를 따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령을 둡니다. 턱, 어깨, 배꼽 아래를 차례로 느끼며 손바닥을 얹습니다. 손에 온기가 닿으면 생각의 각이 풀립니다. 각이 풀리면 소리가 낮아집니다. 저녁 무렵 친구의 부고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늘의 따뜻함까지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밥 한 공기를 천천히 끝까지 드십시오. 남기지 않음이 곧 삶을 존중하는 작고 분명한 예가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한 줄로 새깁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흐르고 흐르면 탁함이 가라앉습니다. 생각도 흐름을 만나면 제자리를 찾습니다. 흐름을 돕는 것은 느린 호흡과 질서 있는 움직임입니다. 오늘의 작은 질서를 정합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을 한 장으로 줄이고 폴더 이름을 단순히 바꿉니다. 가족, 생활, 기록 3칸만 남겨두십시오.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짜증의 불씨가 옅어집니다. 약 복용 루틴이 흔들리는 밤도 있습니다.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추고 약을 손에 올려둔 채 물을 준비하십시오.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의자에 등을 붙이고 호흡을 지킵니다. 루틴이 돌아오면 마음은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위해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춥니다. 문을 나서기 전 들숨 4, 날숨 6을 2차례 더합니다.
발바닥의 감각과 길의 소리를 차례로 듣습니다. 듣는 동안 기억의 구슬이 세 줄 위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듭니다. 책상 모서리에 얹힌 손등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그 온기를 따라 마음의 매듭을 한 번 더 느슨하게 풀어둡니다. 문득 고개가 조금 가벼워지고 다음 장면이 조용히 열립니다. 해시태그 이른 오후, 동네 카페 창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따뜻한 컵이 손바닥을 덮이고 바깥의 사람들 걸음이 느리게 흐릅니다. 어젯밤 자식의 짧은 메시지가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답을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혀끝에서 서성입니다. 여기서 정지 호흡을 먼저 둡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을 세 차례 이어가십시오. 말은 마음의 결이 겉으로 드러난 무늬입니다. 무늬가 거칠면 관계의 피부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무늬를 곱게 하려면 먼저 듣기의 바닥을 넓혀야 합니다. 바닥이 넓으면 말은 자연히 짧아집니다. 오늘의 연습은 3번의 듣기입니다. 첫째, 소리의 길이만 듣습니다.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단어의 길고 짧음을 셉니다. 둘째, 숨의 위치를 듣습니다. 말이 어디에서 끊기고 어디에서 다시 이어지는지 봅니다. 셋째, 내 몸의 반응을 듣습니다. 어깨가 오르내리는지, 혀끝이 굳는지 알아차립니다. 이 세 줄의 듣기가 마련되면 판단은 한 칸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난 자리에서 말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공공기관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번호가 더디게 넘어갈수록 속이 타기 쉽습니다. 그때 안내방송의 박자만 조용히 듣습니다. 박자를 듣는 동안 마음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이 다시 솟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지글거림 사이로 억울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때 조리도구를 내려놓고 싱크대 옆에 등을 댑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한 호흡을 길게 보냅니다. 저녁 식탁에서 소식이 짧게 스칠 때가 있습니다. 더 묻고 싶을수록 문장을 적게 준비합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남기고 설명은 미룹니다. 듣기의 자리는 밤의 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설명이 멈추면 뇌는 사건을 정리할 공간을 얻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깨어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잠이 이어지면 낮의 말씨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대화방을 중요, 나중, 침묵 3칸으로 나눕니다. 침묵 칸은 소리 없이 표시만 남도록 설정합니다. 소리가 줄면 성급한 답도 줄어듭니다. 밤 산책길에서 가로등 사이 그림자가 길게 이어집니다. 발자국의 규칙만 따라가며 마음을 가볍게 놓습니다. 걷기의 박자에 맞추어 속으로 짧은 문장을 올립니다. 나는 듣습니다. 하고 천천히 되뇌어둡니다. 오늘의 기록에는 2 항목을 더합니다. 내가 잘 들은 순간 하나, 덜 말한 순간 하나. 작은 성공을 적어두면 다음 장면에서 힘이 됩니다. 기록의 잉크가 말을 지음, 숨의 길이도 함께 길어집니다. 찻잔의 가장자리에 맺힌 빛이 길게 흐릅니다. 귀는 창밖의 바람소리와 안쪽의 고요를 함께 담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식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창밖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안쪽의 귀가 넓어집니다. 해시태그 새벽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책상 위를 스칩니다. 물 한 잔의 표면이 먼저 밝아지고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말끔해집니다.
어젯밤까지 남았던 서운함이 아직 미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미열을 억누르지 않고 자리를 바꿔 앉듯 천천히 돌려봅니다. 정지 호흡으로 자리를 정돈합니다. 들이쉼 넷, 멈춤 둘, 내쉼 여섯을 3번 이어가십시오.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일정한 습관이 시간을 따라 결을 바꿉니다. 오늘은 마음의 집을 가볍게 하는 3가지 정착을 놓겠습니다. 크지 않되 단단한 장치들입니다. 첫째, 아침 첫 10분의 침묵입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씨앗은 고요한 토양에 뿌리내립니다. 고요가 있으면 그날의 말씨가 한 톤 낮아집니다. 둘째, 정오의 몸 점검입니다. 턱, 어깨, 배꼽 아래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만집니다. 세 지점을 돌며 숨의 길이를 세고 굳은 곳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의 판단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셋째, 저녁의 정리둘입니다. 하루 기록을 3줄로만 적고 물건 2개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말을 많이 쓰지 않아도 질서는 돌아옵니다. 질서가 오면 억울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머무르지 않음이 곧 흐름이며 흐름 위에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풀릴수록 관계의 마찰도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든 자리에는 온기가 남습니다. 오후 은행 창구에서 서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번호가 당겨지면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먼저 굳습니다. 그 순간 창구 바깥의 화분 잎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이 인맥을 따라가는 동안 호흡의 박자가 돌아옵니다. 저녁, 자식의 소식이 또 짧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음표 대신 마침표의 문장을 택합니다. 알겠다. 건강 챙겨라. 안심의 말이 먼저 건너가면 다음 이야기가 스스로 오기 시작합니다. 밤 산책길, 가로등 사이 그림자가 길게 이어집니다. 걷기의 규칙에 몸을 맡기고 발바닥과 바닥 사이 감각을 듣습니다. 한 걸음마다 응어리는 무게를 조금 덜어냅니다. 덜린 무게만큼 시선은 높지 않게, 그러나 멀리 갑니다. 잠자리에 들며 약통 뚜껑의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루틴이 지켜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신뢰는 분노의 불씨가 붙지 않도록 적절한 습기를 더합니다. 습기가 있으면 불길은 금세 사그라듭니다. 손바닥에 오늘의 문장을 다시 얹습니다. 지금 숨. 짧은 문장이 길게 남습니다. 창가의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그 떨림을 따라 말의 결도.